어둠이 짙게 내린 설산. 취기가 눈내림을 더욱 아렵게 만든다. 똑같이 생긴 텐트 2개. 흔들리는 발걸음으로 내가 들어간 것은 내 아내의 텐트가 아니었다. 낯선 여인의 뜨거운 온기, 그녀의 속삭임, 그리고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버린 그 순간. Everything changed. 그날 이후 우리 내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는데. 안녕하세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여 벌써 2아이들이 대학생인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또래 친구들 중에는 이제 초등학생이 된 자녀를 둔 녀석들도 있다 보니 저희 부부와 같이 시간을 보낼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무료한 주말을 보내게다가 아내와 보게 된 캠핑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서 저희도 캠핑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둔 오래된 텐트와 코펠들을 챙기고 아이스박스에 먹을 것들을 챙겨서 무작정 캠핑장으로 떠났습니다. 일단 캠핑을 해봐야 계속할지 말지도 알 것 같고 뭐가 부족한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무작정 떠난 캠핑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부족한 용품들은 빌려주기도 하고 게다가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캠핑장에서 만난 동갑내기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여자의 불임으로 아이가 없었고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캠핑을 시작했는데 벌써 15년이 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고 동갑이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안 쓰는 용품들이 있다며 선물로 준 것도 많았고 필요한 용품들을 살 때도 중고로 사도 되는 것과 저렴하게 사는 방법 등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주말이면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 부부네를 따라서 설산 노지 캠핑을 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 오는 산에서 캠핑장이 아닌 노지에서 캠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하다 보니 캠핑 가방을 메고 산에 걸어 올라갔습니다. 차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무겁고 정말 힘도 들었습니다. 눈을 맞으며 등산을 한 후에 텐트까지 2개 치고 나니 기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준비해온 음식들을 먹으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캠핑을 가면 가볍게 한 잔씩 하는데 그날따라 설산 안에 있어서 그런지 상쾌한 기분이 들고 이런저런 어릴 때 이야기들을 꺼내다 보니 술이 술술 들어갔습니다. 아내들은 취기가 오른다며 비틀거리면서 각자의 텐트로 들어갔고 저희 남편들 보고는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는 한껏 흥이 올라 있었고 컵라면과 오이에 소주와 맥주 등 가져온 모든 술을 다 마시고 나서야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거리 운전을 하고 눈 맞으며 등산도 하고 술도 얼큰하게 취기가 올라오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정신이 빙글빙글 도는데 똑같은 텐트가 2개가 있다 보니 어느 것이 저희 부부 텐트인지 헷갈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용품을 사다 보니 똑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깊은 밤에 산속이다 보니 정말 어둡고 잘 보이지도 않아서 저희 텐트라고 생각이 드는 곳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들어가니 이제 왔냐며 추워서 혼났다면서 저에게 안겨오는데 정말 아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꾹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겨있던 아내가 여보라고 하면서 오랜만에 안아줘서 너무 좋다면서 저에게 터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기술들을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저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님을 직감하였지만 이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고 깜깜한 깊은 산중에 불빛도 하나 없는 텐트 아니다 보니 친구 아내는 제가 본인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새벽 내내의 친구 아내 때문에 잠도 한숨도 못 자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내와 친구도 별일이 있는 건 아닌지 신경이 너무 쓰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술이 약하고 취하면서 잠을 자는 스타일들이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뜨거운 순간을 만끽하였습니다. 친구 아내가 다시 잠이 드는 것을 확인한 후에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구를 불려서 텐트가 바뀌었다며 각자의 텐트로 제대로 돌아가서 다시 잠을 잤습니다. 침을 흘리며 자고 있는 아내를 보고 있느니 별일 없었던 것 같아서 저도 마음 편히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더 캠핑을 하고 산을 내려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짐을 정리하는데 아내는 텐트에서 너무 좋았다면서 저를 다시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순간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날 텐트에서 친구와 아내 사이에 별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고 며칠 뒤에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사고였고 실수라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 주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였는데 대화는 이상하게 흘려갔습니다. 각자의 남편인 줄 알았다고 하던 여자들이 술이 몇 잔이 들어가니 진짜 자기 남편인지 알았겠냐면서 하루 이틀 한 이불 덮고 살았냐면서 당연히 아닌 줄 알았고 그래서 더 흥미진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은 텐트를 바꿔서 들어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이 나왔고 다들 만족을 했었는지 그러자고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야기가 끝난 후 다음번 캠핑부터 할 것 없이 오늘부터 그러자면서 저는 친구 아내와 친구네 집으로 가게 되었고 친구는 제 집에서 아내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와 친구 부부하고는 서로 합의하에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임신이라는 사고만 터지지 않게 조심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야 친구 아내가 불임이라서 걱정은 없지만 제 아내는 아직도 가능하기에 다소 걱정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욕할 수 있겠지만 평생을 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고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다만 서로 합의하에 마음까지 주는 바람이 아닌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파트너만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합의를 이루어낼 줄 몰랐는데 그날 텐트에서 경험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부부가 서로 합의가 된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사이도 좋아졌고 부부의 사랑 나누기도 그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읽으며 심리학자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심리학적 시각을 전하는 칼럼니스트로서 이 사례를 개인과 부부관계의 심리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 부부는 캠핑을 계기로 또래 부부와 깊이 교류하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경계를 넘어선 경험을 한 후 오히려 관계가 더 친밀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윤리관에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결혼 생활에서 느끼던 지루함과 무료함을 해소하고 상호 합의하에 새로운 방식으로 친밀감을 재구성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합의, 컨센트라는 요소입니다. 모든 당사자가 동의했고 그 결과 부부관계가 좋아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단순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질투, 소유욕 혹은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 관계가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일까요? 혹은 잠재적 갈등을 더 크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이런 상황을 접할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은 분명합니다. 부부관계의 안정과 행복은 전통적 도덕규범만으로 정의될 수 있는가? 새로운 형태의 관계 실험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또
이런 합의가 진정한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집단적 분위기와 술자리 상황에서 생긴 충동적 결정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형태의 합의가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이야기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16. 보수적 비판. 강력 반대. 저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며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이 사연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캠핑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의 상황입니다. 술에 취해 텐트를 잘못 들어간 것까지는 실수로 볼 수 있지만 그 이후 의도적으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느낍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배우자를 바꾸어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단순한 합의로 정당화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족 중심이고 아이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자녀들이 알게 된다면 부모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까요? 저는 개인의 자유보다 가정을 지키는 책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유, 심리학적 분석, 전문가 시각. 저는 40대 후반 상담 심리사입니다. 이 사례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두 부부 모두 중년기 부부가 흔히 겪는 정서적 권태기를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중년에는 부부관계의 친밀감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성장하여 독립하면 부부만의 시간을 다시 보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허감이나 권태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자극을 찾고자 캠핑을 시작했고 술과 함께 감각이 무뎌진 상태에서 우연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 이후 합의라는 이름으로 이 행동을 반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관계에 일시적인 활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정적 혼란과 질투, 관계 붕괴의 위험이 큽니다. 부부 치료 현장에서 이런 경우 나중에 죄책감, 우울증, 심지어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과연 이 부부는 몇 년 뒤에도 같은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관계가 건강하다고 보십니까? 36. 현실적 중립, 담담한 시각. 저는 40대 중반 회사원으로 비슷한 나이대라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캠핑 가면 낯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술 한잔 하다 보면 이상한 일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관계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위험하지만 당사자들이 합의했고 서로 책임지고 한다면 남이 뭐라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비밀이 누설될 때입니다. 주변에서 알게 되면 사회적 평판, 가족관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따라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의 선택이라고 존중은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합의된 자유가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4. 풍자와 조롱, 비꼬는 시각. 저는 50대 남성으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웃음부터 납니다. 이게 무슨 캠핑이 아니라 스왑 동호회 아닙니까? 서로 텐트 바꿔가며 더 재미있게 살자니 이쯤 되면 차라리 프로그램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시죠. 조회수 100만 금방 찍을 겁니다. 중년 부부 리얼 스왑 캠핑기. 이런 제목이면 난리 날 듯. 물론 본인들만 좋으면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합니다. 보통 이런 건 비밀로 하고 살아야 정상 아닌가요? 우리 사회가 점점 개방적이 된다지만 이 정도면 오히려 너무 솔직해서 불편합니다. 혹시 다음 사연은 사상, 오상 모여서 단체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생각만 해도 웃기네요. 온에게 도덕적 우려, 자녀 입장 고려. 저는 40대 후반 여성으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언젠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녀들이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결혼이란 서로에게 충실하겠다는 약속인데 부모가 이를 깨면 아이들은 신뢰를 잃고 사랑과 관계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끼리 합의했다지만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부모의 모습일까요? 저는 개인의 성적 자유보다 가족 단위의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6쭉, 개인적 공감, 부분적 찬성. 저는 40대 중반 남성으로 솔직히 조금은 부럽기도 했습니다. 중년이 되면 아내와 대화도 줄고 관계도 의무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다시 관계가 활발해지고 서로 더 사랑하게 되었다니 한편으론 이해도 됩니다. 물론 위험이 크지만 서로 합의하고 감정 없이 즐긴다면 그 나름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가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이런 선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서로의 신뢰가 단단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부부관계에 이런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7립, 사회학적 시각, 문화 변화 관찰. 저는 50대 사회학 연구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사회가 점점 개인의 욕구와 쾌락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유교적 가치관이 강해 부부 외성적 관계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방적인 성문화, 부부간 합의하에 오픈 마리지, 스윙 문화 등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회적 낙인은 심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나 익명 게시판을 보면 이런 경험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 중년 부부들의 욕구 불만, 소통 부족, 사회적 스트레스 등 구조적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건강한 사회 발전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전통 가치의 붕괴로 보십니까? 86. 법적 윤리적 우려. 저는 40대 변호사입니다. 이 사연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법적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합의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고 누군가 마음이 바뀌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 양육권 분쟁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리적으로도 이런 관계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장은 즐거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본인들에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법적 문제까지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군용, 종교적 비판. 저는 50대 후반 교회 집사입니다. 신앙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명백한 간음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합의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언약인데 이를 깨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영적 타락입니다. 일시적으로 관계가 좋아진다고 해서 이 행동이 옳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이 회개하고 다시 건강한 부부관계로 돌아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관점에서 이런 행동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유머러스한 시각, 가볍게 받아들이기. 저는 40대 후반의 개그 감각 있는 아저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이야기 인터넷에서 읽으면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이런 설정 나오면 시청률 폭발할 듯. 물론 현실에서 하면 큰일 나겠지만 이렇게 사연으로 들으니까 흥미진진하네요. 삶이 무료하고 지루한 중년에게 이런 자극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다만 현실에서는 조심하시길. 괜히 동네 소문나면 캠핑장 출입 금지 당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재미로 듣나요? 아니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나요? 결국 이번 사연은 캠핑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두 부부가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결국 서로의 합의로 관계 방식을 바꾸며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